자, 책에 다 피세요. 지금 조합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 그래서 이 조합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 n 콤비네이션 r은 결론적으로 npr에서 뭘로 나눠주면 된다? r 팩토리얼로 나누어주면 된다 라고 했었고, 이 나눗셈에 관련된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공식에서 나눗셈의 의미는 배열했던 거를 줄 세웠던 거를 다 몇 개 취급하겠다? 줄 세웠던 거를 줄 세운 거를 한 개로 취급하겠다. 한 개로 취급하겠다. 이게 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합 공식은 어디로부터 유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냐면 순열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뭐 복습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조합 모르니까. 응? 어쨌든 순서에 상관없이 하는 거라고. 응? 순서 상관없이. 오늘 할 것이 오늘 투데이 어떻게 찾지? 오늘 이것이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조합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는 순열 공식으로부터 나눠주면 됩니다. 배열했던 거를 거꾸로 하게 되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문제들을 한번 몇 개 풀어봅시다. 1130번으로 넘어가서 1130번 넘어가서 자, MP의 R을 줬고 첫 번째 문제에서 360을 줬고 그 다음에 N 콤비네이션 R을 줘서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 순열과 조합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느냐. 결론은 순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조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이나 순열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순열은 MP의 R은 어떻게 되냐? N 콤비네이션 R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R 팩토리얼을 곱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열이 뭐냐? 뽑은 다음에 배열해. 그게 순열이에요. 뽑아서 배열하는 게 순열이기 때문에 뽑는 게 조합이야. 근데 결론은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순열은 배열을 하지만 조합은 배열하지 않는 거니까 순서를 따지면 첫 번째 자리냐, 두 번째 자리냐, 세 번째 자리냐 순서를 따지면 순열이고 순서의 관계가 없으면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뽑아서 끝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우죠.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이건 순열이야. 왜냐면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을 때 회장 뽑는 거랑 부회장 뽑는 거랑 다르잖아. 순서가 중요하다고. 회장이 예를 들어서 뭐 온준혁, 부회장이 하율이었어. 그러면 거꾸로 하면은 달라져. 똑같아. 회장이 하율인 거하고 부회장이 온준혁인 거랑 회장이 온준혁인 거랑 하율이가 부회장인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르죠. 근데 내가 그냥 대표 두 명을 뽑았어. 온준혁, 하율을 뽑았어. 하율, 온준혁 뽑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순서를 바꿨을 때 차이가 없으면 그게 조합이에요. 순서를 안 따진다는 거야. 근데 뽑았을 때 순서를 따지면 그건 다 뭐다? 순열이라는 거지. 어차피 이번 시험에서는 순열과 조합이 키포인트가 될 거고 순열과 조합을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MPR이 360이라고 줬고 마찬가지로 N 콤비네이션이 15라고 줬기 때문에 R 팩토리얼이 몇인지 구할 수가 있어요. 나누게 되면 24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팩토리얼이 24라는 건 R은 몇이라는 얘기죠? 4라는 얘기죠. 다 팩토리얼이 24이기 때문에. 그래서 R이 4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NP의 4가 R이 4라는 거 구했어요, 방금. 360이니까 4개를 곱해주죠. N, N-1, N-2, 뭐 N-3을 곱했을 때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36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 R 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N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소인수분해해서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지는 걸 찾으면 돼요. 360을 소인수분해 좀 해보면 180, 90, 45, 15, 3, 5니까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니까
5, 6. 5, 6 나오겠네. 2 곱하기 3 하면 6이죠. 그죠? 2, 3은 6이니까. 2, 3은 6이니까. 그러면은 2의 제곱이랑 3이 남네요. 그죠? 2의 제곱이. 그럼 3하고 4 하면 되겠네. 3, 4, 5, 6이 곱하기 돼. 이게 3, 4, 5, 6이네. 그러니까 이게 6이고, 이게 5고, 이게 4고, 이게 3인 거니까, 얘는 몇이 나온다? 6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다차방정식 푸는 거니까, 뭐 대입해서 뭐 넣어도 되겠지만, 뭐 다해서 대입해보세요. 300씩 나오는 거. n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r이니까, n은 6이고, r은 4니까, n 플러스 r 하면 답은 뭐가 나오냐면, 10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과 순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계산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1132번을 볼까요?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죠. n 콤비네이션 r과 뭐가 같다? n 콤비네이션 n-r이 같다. 이게 뭔 소리냐? 7개 중에 5개를 뽑는 것이나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이나 같다 그 얘기야. 왜냐? 7개 중에서 5개를 뽑으면 2개가 남겠죠. 같이 숫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 얘기죠. 근데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쪽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계산하는 게 압도적으로 쉽다라는 얘기예요. 7,2가. 왜냐면은 얘는 7p의 5를 5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공식이겠지만 얘는 7p의 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하윤아, 이게 왜 성립한다고 배웠냐? 왜 성립해? 하윤아.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전혀 해보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싶다.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뭐 이러면 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직접 해보면 돼요. 직접 해보면 다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해서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것과 5개 중에 3개 뽑는 게 똑같은데, 뭐, 그 이유는 당연한 거야. 뭐, A, B, C, D가 되고 써봅시다. 여기서 이제 2개를 뽑아요. 5개 중에 2개 뽑는 게 10가지가 나오는데, 뭐, A, B 뽑죠. 그 다음에 A, C 뽑고, A, D 뽑고, A, E 뽑으면, A, B를 뽑으면 남는 게 뭐냐? 3개가 남겠죠. C, D가 남습니다. A, C를 뽑으면 B, D가 남습니다. A, D 뽑으면 B, C가 남습니다. A, E를 뽑으면 B, C, D가 남습니다. 결론 뭐냐? 5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거랑 5개 중에 3개 뽑는 거는 개수가 1대1로 무조건 매칭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5개, 2개 뽑으면 3개 남는 거야. 그건 세는 거랑 똑같은 거지. 5개 중에 2개 뽑는 거의 개수나 5개 중에 3개 뽑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2개 뽑으면 3개가 남으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 뽑을 수 있죠. 뭐 BC, 여기서 BC 뽑고 또 뭐 BD 뽑고 그 다음에 BE 뽑고 그 다음에 CD, CE 그 다음에 D 뽑으면 총 10개 뽑을 수 있는데 5개 중에 2개 선택하면 여기 3개가 똑같이 다 나와. 계산 똑같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5개 중에 2개를 뽑으나 5개 중에 3개를 뽑으나 똑같은 거야. 요걸 더하게 되면 같으면 5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인 거죠. 7개 중에 5개를 뽑으나 7개 중에 2개를 뽑으나 똑같단 말이에요. 어차피 5개 뽑으면 2개 남잖아요. 근데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이쪽 계산보다 어느 쪽 계산이 압도적으로 쉽냐면 이쪽 계산이 압도적으로 쉬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고. 왜냐 계산이 더 쉬우니까. 근데 저는 뭐 계산이 복잡해도 그쪽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개념을 알고 있는 문제가 1132번 문제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1132번이. 자, 332번을 보면은 14 콤비네이션 R의 몇 승이냐? 제곱인가요? R의 제곱이 14 콤비네이션 R 플러스 2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결론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얘랑 얘가 같을 때 당연히 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당연히지만 첫 번째는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14 콤비네이션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은 뭐 똑같은 값이 나오기 당연하겠지만 첫 번째가 r 제곱과 r 플러스 2가 같을 때가 존재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식. 얘네들이 달라도 돼. 뒤가 달라도 돼요? 달라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뭔 소리냐?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다른 경우에는 이게 둘이 똑같아도 같은 값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둘이 똑같아도 같은 값이 나올 거야. 뭐 당연한 얘기죠. 뭐 14 콤비네이션 5나 14 콤비네이션 똑같을 거야. 똑같은데 이 둘이 달라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 이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n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이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14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같을 수 있겠죠. 이게 서로 다르더라도. 요 둘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둘이 다른 경우. 두 번째로는 같을 때 같을 수 있겠지만 이 r 제곱이랑 r 플러스 2가 다를 때 이 다른 케이스에서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r 제곱하고 r 플러스 2가 같지 않을 때. 그럼 언제 되냐? 같지 않을 때 언제 같냐? 요 r 제곱이랑 r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뭐가 나오면? 14가 나와요. 요 둘을 더한 게 14가 달랐을 때는 요게 더했을 때 14가 나오면 같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하여를 뭔지 알아듣고 있냐 지금? 응?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 치쿠프게 다르게 뽑는 거야? 치쿠프게 두 개 뽑는 거 어려워요? 네가 예를 들어서 어? 저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7 네가 5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네. 예를 들어서 그럼 몇 개가 남냐? 3개요. 그치? 2개 뽑은 거랑 3개 뽑은 거랑 같을까 다를까? 네가 5개 중에 2개 다 뽑았어. 네. 그럼 여기 3개씩 다 남을 거 아니야? 여기 3개 뽑은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너무 어렵습니까? 아까 전에 요것도 이해가 안 돼, 다들? 너 2개 뽑아. 여기서 2개 뽑으면 어떻게 돼? AB요. 그래, A 뽑으면 뭐가 남냐? CD. CD가 남을 거 아니야? 네. 3개 뽑는 게 남을 거 아니야? 또 뽑아봐. 뭐 있어, 2개 뽑으면 그 다음에. AC요. 그래, 여기 뭐 남겠냐, 남는 게. BD. 그럼 4개, 5개 중에 2개 뽑는 개수랑 5개 중에 3개 뽑는 개수가 똑같을까, 다를까? 2개 뽑는 거랑 3개 뽑는 거랑 1대 매칭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개수가 정확하게? 아니야? 어려워요, 지금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다 뽑아봐. 세보세요. 또 다 해봐. AC 다음에 뭐야? AD요. AD. 여기 뭐 남아? CD. C. BC. 더 뽑으세요. 계속 다 얘기해보세요, 여기 쭉. A. A. 그 다음에 B. A. B, C가, B, A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순서가 어차피 이게 뽑는 거기 때문에 G로 가는 경우는 없는 거야. 절대로. 뭔 말인지 모르겠어? BA나 AB랑 똑같기 때문에 BA로 가지가 않아. B를 뽑으면 이쪽으로만 가는 거야, 무조건. 왜냐, 이쪽에서 생각 다 끝났어, 벌써. B 뽑으면 그 다음에 뭐 뽑는 거야? BC. 이렇게 간다고. BD. BE. 그 다음에 C 가면은 CD. CE.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라고. 이게 5개 중에 2개 뽑는 경우를 다 구한 거야. 이해돼? 몇 개야, 그래도 총? 이렇게요. 그럼 여기 몇 개씩 또 다 남겠냐? 3개 뽑는 게 남겠지? 5개 중에 3개 뽑는 거랑 5개 중에 뽑는 거랑 개수가 같아, 안 같아? 아. 그래, 그 얘기라고,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당연했지만, 7개 중에 5개를 뽑잖아? 그럼 2개가 남아요. 그 배열한 놈이랑 그거 똑같다고요, 개수가. 그래서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했지만. 5개 중에 2개 뽑으면 3개가 남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몇 개 남죠? 2개가 남겠죠? 그 개수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7개 중에 5개를 뽑은 놈이나 7개 중에 2개 뽑는 놈이나 똑같다고, 개수가. 그냥 5개 뽑으면 2개가 남으니까. 어차피 이게 1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 둘이 같아가지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달라도 같을 수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 지금 그럼 달라도 같아지는 경우에는 요 둘을 더했을 때 몇이 나오면 된다? 14가 나오면 된다고. 요 n이 나오면 된다고, 지금. 응? 결론은 요 2가지라고, 지금. 요 2개, 요걸 더하게 되면 n이 나와요. 달랐을 경우에. 무조건. 왜냐, 7개 중에 2개, 5개 뽑으면 7개 중에 2개 나오는 거니까, 요 2개를 더한 게 얘라고,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뽑아서 몇 개만 집에서 해봤으면 다 이해했을 텐데, 뭐 집에서 안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몇 개만 세보면 뭐 너무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경우도 같겠지만 다른 경우도 같을 수 있어. 다른 경우는 얘네들이 더한 게 14가 됐대. 자, 요게 그래서 1130 이건 두 개로 나눠줘야 된다.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를 풀어야 된다. 요거 이제 풀면은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r 빼기 2, r 플러스 1은 0이 돼서 r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r제곱 플러스 r 넘어가면 마이너스 12는 0이기 때문에 r 플러스 4, r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r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3이 나옵니다. 여기서 r은 음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사되면 이거 음수 나오고 마일이 되면 마일은 가능하긴 하겠네요. 마일은 뭐 불가능하지 않겠네. 마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기 음수 돼요. 안 되겠고 마일은 뭐 음수 되는 일은 없네요. 내가 보니까. 근데 어차피 뭐 자연수만 찾으라고 하는 것 같아, 문제에서. 자연수 r값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뺍시다. 얘는 자연수 조건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하고 뭐가 남냐면 3이 남아요.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 문제들이 쭉쭉쭉쭉쭉 나와요. 쭉쭉쭉쭉 나와요. 그 다음에 뭐 1134번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라. 식 뽑을 때. 연산은 하나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n 콤비네이션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3의 x 더하기 n 콤비네이션 5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곱은 n 콤비네이션 2분의 n 콤비네이션 5가 될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요게 몇이냐면 요게 1이에요. 자,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게 1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 얘랑 값이 서로 같았다는 얘기예요. n 콤비네이션 5랑 n 콤비네이션 2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준영아, n은 몇이야?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방금 하고 왔는데 왜 모릅니까? 지금 한지 지금 몇 초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23지가 지금 이 문제 풀어준 지 몇 초가 안 됐다고 지금 이게 여기 다를 때 같아지는 거 방금 했어요. 지금 방금 뭐냐 하여라 그게 7. 그래 7. 이 둘이 더한 게 n이면 된다고. 7개 중에 5개 뽑으나 방금 한 거잖아. 7개 중에 5개 뽑아 7개 2개 뽑으나 같아 안 같아? 근데 한지 몇 초 안 된 거잖아. 근데 n은 7이라고 이게 지금 쉬운 문제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n 콤비네이션 2니까 7로 쓸게요. 7 콤비네이션 2분의 7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이게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두 분의 합. 자, 그래서 계산해요. 얘는 어떻게 되냐? 7p에 2에서 7 곱하기 6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고 얘도 7p 3이니까 7, 6, 5 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눠요. 그래서 꺼져 하면은 밑에가 7 곱하기 3이고 위에는 7 곱하기 5가 되겠고 약분되니까 답은 3분의 5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연산만 한 거예요. 이런 연산 같은 것들은 제발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제발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즘 애들 공부를 더럽게 안 하긴 안 하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안 할까? 이게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인문계 고등학교에 왔지만 시험 때 책을 안 피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시험 때도 책을 안 펴고 평소에 안 피는 거는 둘째치고 시험 때도 안 핀다는 얘기는요.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거의 그죠? 시험 때도 공부를 안 할 정도면 야 이게 나중에
대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공부 안 할 거면 웬만하면 대학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들잖아요. 아니야, 대학은 가야 되겠습니까? 놀아야 되니까. 선생님, 그렇다고 고등학교에 끝나자마자 취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낭만을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돈을 내서라도 저의 자유를 즐겨야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뭐. 끝까지 놀아야 되겠다고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공부할 생각이 1도 없는데 대학교 가는 건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돈이 아까워요. 등록금이 꽤 비쌉니다. 근데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도 들죠? 뭐도 들겠냐?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일단 수도권 근처를 못 갔어요. 저 멀리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하숙비와 자취비와 뭐 기타 등등으로 하면 1년에 대충 아무리 조금 잡아도 2천만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 비용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2천 정도는 들지 않을까. 그럼 4년 다니면 8천입니다. 8천만 원. 이야, 쉽지 않죠, 8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간에 뭐 알아서 하시고요. 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1135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1135번에서 이 공식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1135는 뭐 수식적으로 뭐가 써져 있어요. 자, M 콤비네이션 R은 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M-1 콤비네이션 R 더하기 M-1 콤비네이션 R-1이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 필기해 놓는데 이건 공식으로 외우잖아요? 절대 못해요. 자, 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시나리오인지 잘 봐봐. 내가 어떻게 뽑을 거냐면 여기서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야. 자, N명 중에 R명을 뽑으니까 시나리오 옆에 적으세요. 어떤 시나리오냐? 첫 번째, 예시를 적어 놓을게요. 잘 보세요. 이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을 겁니다. 뽑는 경우야. 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야.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나누냐? 여기서 내가 예준이를 뽑는 경우랑 예준이를 뽑지 않는 경우로 나눌게. 자, 두 개밖에 없어요. N명 중에 지금 예준이가 있어.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예준이에요. 우리 후배니까 잘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짜리니까 열심히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다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동생이니까 만나게 되면 여기 대부분 지도중 아닙니까? 아, 너는 지도중 아니었구나. 너 화정 중이었니? 네. 생각하네. 뭐 중요한 거는 뭐 많이 있어요. 뭐 중3 중에서 고2거까지 한 친구도 여기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어차피 뭐 학년과 관계는 없으니까요.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예준이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야. N명 중에서 R명을 뽑을 때 예준이 뽑는 게 있고 예준이를 뽑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인은 뽑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이 공식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예시를 준 거야. 되게 어렵지 않아. 그냥 머리 조금만 생각하면 돼. 자, 봐봐. 그러면 예준이를 뽑는 경우는 어떤 거냐? 여기 N명이 있어요. 자, 잘 봐. 여기 N명이 있단 말이야. 여기 N명이 있어요. 여기 N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준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요. 막 있어가지고 여기에 애들이 많아. 여기 N명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몇 명을 뽑을 거냐면 R명을 뽑을 거야. 자, 어렵지 않아?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자, 예준이를 뽑는 경우는 뭐냐? 하율아, 예준이 뽑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얘를 미리 였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갖다 놓으세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예준이 미리 뽑아놔. 특혜를 받았어. 그래서 예준이는 어리니까 미리 뽑아놓자. 특혜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몇 명 뽑아야 되겠냐? 몇 명 더 뽑아야 돼? R-1명. R-1명. 여기는 몇 명이 남아있냐? N-1. N-1명이지. 자, 예준이를 뽑는 경우는 N-1명 중에서 누구를 뽑으면 되는 거야? R-1명 뽑으면 되는 거야. 왜냐? 예준이 벌써 뽑혀져 있으니까. 네.
이해돼? 네. 괜찮아? 네. 그러면 예준이를 뽑는 경우는 뭐랑 같으냐? n-1명에서 r-1명을 뽑는 거야. 왜냐? 예준이 그래서 뽑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냐? n-1에서 r-1을 뽑는 거니까. n-1 c r-1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이게 n 콤비네이션 r이에요. 얘가 n명에서 r명을 뽑는 거야.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이 두 개를 더하면 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왜냐면 n명 중에서 r명 뽑는 경우에서 예준이를 뽑거나 뽑지 않는 경우밖에 없어요. 나머지 또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죠.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n 콤비네이션 r이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공식으로만 외우지 말고. 공식으로 외워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준이를 뽑지 않는 경우야. 자, 그러면 정말 미안한데 여기서 예준이를 삭제시켜. 안 뽑아. 버려. 예준이 안 뽑을 거야. 여기 다 비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 선택지에서 예준이는 없애요. 그럼 당연히 안 뽑겠죠? 선택지에 예준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유준영 여기 몇 명 남냐? 그럼 예준이 선택지 빼면 몇 명 남아? 1명 남겠죠? 몇 명 뽑아야 되냐? 아니 아니면 뽑으면 되잖아. 아무도 뽑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예준이를 뽑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인을 뽑지 않는 경우는 없애는 거야. 안 뽑아. 그냥 선택지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예준이를 뽑지 않는 경우는 n-1명에서 몇 명을 뽑는 거야? 결론은 r명을 뽑는 거죠. n명이 할수 있면서 왜 n-1이 되냐? 예준이 선택지에서 제외시켰어요. 안 뽑을 거니까. 하지만 뽑을 사람은 r명에 남아있는 거지. 예준이를 뽑지 않는 경우는 선택지에서만 제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n-1이 남았죠. 그래서 r명 뽑는 거야. 자, 그럼 공식 불러봐. 이번 공식은 뭡니까? 우리 하연아. -1 c r 그럼 끝났어. 그러면 얘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에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는 거야. 합의 법칙이니까. 왜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예준이를 뽑거나 뽑지 않는 경우. 나머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n 콤비네이션 r은 뭐가 되는 거냐? 이 둘을 더한 것과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 공식이. 자, 이 공식을 외울 때 공식으로 외우면 공식을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특정인을 포함해서 뽑느냐 아니면 특정인을 제외하고 뽑느냐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머릿속에 통째로 시나리오와 이 예시와 함께 넣어놔야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좋다 안 좋다? 좋다고.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못 외워요. 헷갈리고. 저기 뭔 의미인지도 모르잖아. 저게 뭔 소리야. 근데 이 예시를 잘 보고서 이해를 하면 얘를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예시를 옆에서 쏘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암기로 외우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네. 자, 수식적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근데 이거는 시나리오로 외워야 돼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를 이해하셔야 된다. 엄청 어려운 시나리오냐? 아니요. 아니잖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조금 멀리 생각해보면. 자, 일단은, 공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n-1 콤비네이션 r하고, 요거, n-1 콤비네이션 r.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수식적으로 노는 걸 조금 해볼게요. 요즘 트렌드는 수식 가지고 노는 거는 잘 안 내요. 쉬운 것만 내지. 자, 그러면, 일단은 콤비네이션은 NP로 가는 거잖아. NP, n-1R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거죠? 요게 n-1PR에서 R 팩토리얼 나는 거고, 얘는 n-1PR-1에서 R-1 팩토리얼로 나눈 거죠. 요거를 이제 빠르게 한 거죠. 그러면 요게 기억나죠? NPR에 대한 공식은 뭐였냐?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눈 거다?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이제 공식이었어요.
결론은 뭐냐?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거를 이 공식을 쓰면 n-1 팩토리얼에서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여기서 여기 빼면은 n-r 빼기 1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공식 쓴 거냐? 여기서 여기 빼서 쓴 거야. 그 다음에 r 팩토리 있죠? 여기다 r 팩토리얼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요 두 개 뺀 거, 요거 두 개 뺀 거가 분모에 오는 거야. MP 안에서. 그냥 그게 n-가 아니고 바뀐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하면은 더하기로 되겠고요. 요게 n-1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n-r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게 승렬이고 요거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냐, 이제. 얘를 통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자, 통분시키기 위해서. 잘 봐봐. 어렵진 않아. 그냥 뭐 수식적으로 이제 노는 거야. 이제 같이 봅시다. 자, 여기서 얘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곱해줬냐면, 얘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 n-r 빼기 1부터 1까지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n-r부터 1까지 곱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똑같이 나오냐면 n-r을 곱해줍니다. 여기다 뭐를 곱해준다고요? 통분시키려고. 분수식의 덧셈 뺄셈은 통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얘로 통분시켜준 것 같아 보니까, 해설지를 보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를 곱했다? n-r을 곱해줬어요. 왜냐? n-r 빼기 1에다 n-r을 곱하면 얘로 바뀌니까. n-r 팩토리얼. 그래서 여기다가 n-r 곱하고 당연히 분자에다가도 n-r을 곱해준 거죠. 통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얘가 되는 거야. n-r 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위에는 n-r에다가 n-1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 지금 오른쪽에다가 지금 통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 두 번째로 얘도 통분시키려고 여기다가는 이 r 팩토리얼 만들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될 것 같냐? 하유라. 요거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다 뭐 곱해야 되겠냐? 내가 r 팩토리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r 팩토리얼 이런 거예요. 이게 r 팩토리얼이에요? 이게 r 팩토리얼이야? r-1 팩토리얼 어떻게 되겠어? 적어봐, 네가. r-1 팩토리얼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 문자를 너무 안 달아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4팩토리얼이야. 그럼 4팩토리얼 뭐라고 했어? 그게 뭐야? 팩토리얼 뭐라고 했어요? 그래. 문자로만 바뀐 거야. 이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문자를 하나도 안 다룬 거죠? r-1 팩토리얼은 r-1부터 하나씩 떨구면서 곱한 거예요. 이게 r-1 팩토리얼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뭐 해야 되겠어? R을 그래요. 여기도 r 곱하고 여기도 r 곱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통분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r 팩토리얼 바뀌어요. 이렇게. 분자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n-1 팩토리얼 곱하기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분을 시킨 거야. 지금 문제에서. 이거 다 숫자로 해보세요. 제발 여러분들 뭐 안 해보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해보면 원래 모르는 거예요. 뭐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뭐 천재입니까? 자, 그 요거 계산해보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통분이 됐으니까 이제 더하면 돼요. 더할 때 봐봐. 요 n- 팩토리얼이 분자에서는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겠죠? 분자끼리 더할 텐데 일단 분모는 적어볼게요. 분모는 r 팩토리얼부터 적을게.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분자는 얘랑 지금 더한 거죠. 두 개를 묶어. n- 팩토리얼부터 묶어놨어. 묶어놓은 다음에 요 앞에 거를 더해요. n-r과 r을 더하는 거죠. n-r과 r을 더하게 되는 거죠. 분배 법칙을 써서. 그럼 요게 뭐가 나오냐? 예준아. 요게 뭐가 나오냐? n이 나오는 거죠. 요게 n이 나온다고요. 묶어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n하고 n 팩토리 곱했어. 그럼 뭐가 되겠냐, 유준혁? n하고 n 팩토리 곱하면 뭐가 되겠냐? 야, 니가 무슨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서 n-때 1까지 곱해줄지, 근데 앞에 n은 다 곱했어. 뭐가 되겠어? 머릿속에 안 그려져? n-팩토리 방금 써줬는데, 이거 안 되냐? 이거 아직도 안 돼? 이렇게 된 상태잖아, 지금. 이 상태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n-팩토리 1씩 써거든. 그러다 n을 곱했다고! 그럼 뭐가 되냐고요, 이게. 그래. 그거라고, 그냥. 근데 n하고 n-을 곱하니까 얘가 n-팩토리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r-팩토리얼, n-r-팩토리얼 된 거야. 이게 뭐냐?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거죠. 이게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거야, 지금. 그냥 n 콤비네이션 r은 뭐 다 뽑아야겠지만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나눈 게 여기까지가 승렬이야. 승렬을 r 팩토리얼 나눠준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똑같이 나왔죠. 이게 n 콤비네이션 r이라.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게 수식으로 증명한 거야, 지금. 얘다라는 걸 지금 수식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수식적으로. 원주는 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일찍 자세요, 지금. 수학은 뭐, 지금 죽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요? 응? 자, 넘어갈게요. 뭐, 수식적인 거 요즘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문자 관련된 것들은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다 수식을 다 쓰세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써가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하란 말이야. 그냥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제발 모르면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게 뭔 의미인지 문자로 썼을 때.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1108시까지 계속 합시다. 1139번. 쉬운 문제예요. 1139번. 조합 문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의사 7명과 가소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결론은 뭐냐? 의사 7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간호사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요. 근데 직업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의사 3명을 뽑는 경우하고, 간호사 몇 명을 뽑는 경우가 나눠진 거죠? 간호사 3명 뽑는 거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의사 3명 뽑는 거는, 하려고, 뭐냐? 공식이. 의사 3명 뽑는 거. 의사가 지금 몇 명이 있냐? 7명. 그래, 7명 중에서 몇 명 뽑으라겠냐? 3명. 그럼 너가 있냐? NC3. 그러니까 n이 몇이 되겠냐, 여기서? 13명. n이 7이 되겠죠. 야, 간호사 안 뽑는다니까. 의사 3명만 뽑는다니까. 네. 의사 중에서 뽑아야지 되겠지. 여기 다 뽑으면 야, 간호사도 뽑히겠지. 그럼 안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의사 3명 뽑으면 의사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아니야? 간호사 뽑으면 의사 3명이 뽑힙니까? 뽑혀?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7 콤비네이션 뭐가 되는 거야? 3명. 3이라고. 얘는 뭐가 되겠냐? 63명. 그래,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저예요. 그래, 300 법칙이니까 더하면 된다고. 이게 답이라고요. 그래서 7 콤비네이션 3은 어떻게 되냐? 7, 6, 5가 되겠고 3, 2, 1이 되니까 약분돼가지고 7호 35가 되겠고 6 콤비네이션 3은 6, 5, 4가 되겠고 3, 2, 1이니까 약분돼서 20이 됩니다. 더하니까 답은 5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조합의 가장 쉬운 문제들인 거야. 가장 쉬운 문제. 그럼 이제 잠도 깰 겸 하나 풀어보는데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14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41번. 뭐 조합 첫 번째 문제들이니까 몇 개 풀고 넘어갑시다. 나름대로 적응할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오면 끝나는 거야. 배열하지 않습니다. 조합은. 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다 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전 다 세겠습니다. 전 7개 중에 2개 뽑는 것도 다 세 거고요. 7개 중에 3개 뽑는 것도 다 세 겁니다. 뭐 세세요. 공식 쓰는 놈보다 한참 느리겠죠? 뭐 세는 게 모든 근본이긴 하니까. 서로 다른 5개의 동아리에 회원이 각각 4명씩 있다. 이 20명의 회원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 모두 다른 동아리의 회원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동아리가 5개가 있나봐요. 뭐 A, B, C, D라고 할까요? 여기에 몇 명씩 있냐면 회원이 각각 4명씩 있어요. 다.
총 몇 명이 있는 거냐? 5, 4, 20명이 있겠네요. 일단은. 그죠? 2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요. 이 중에 3명을 뽑는데 각각 다 달라야 돼. 모두 다른 동아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2단계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먼저 5개의 동아리 중에서 3개를 골라요. 다 다른 동아리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먼저 동아리부터 고르는 거예요. 동아리 3개를 고르면 다 다른 게 나오겠죠? 그게 뭐야? 동아리 먼저 고르는 거야. 동아리 3개를 찾는 거야. 동아리 3개를 먼저 뽑아요. 그게 뭐다? OC의 3입니다. 먼저 동아리를 뽑는 거예요. 3개를 뽑아. 다 다르게. 동아리부터 먼저 뽑는 거야. 동아리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을 한 명씩 뽑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중에 3개 뽑아서 A, C, D가 됐어. 이 3개의 동아리를 뽑았어. 그럼 이 중에서 이 4명 중에서 또 몇 명을 뽑아야 돼? 4명 중에서 또 몇 명 뽑아야 돼? 1명을 뽑아야 될 거고, 내가 지금 동아리 3개 선택을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C, D를 뽑았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 중에서 또 1명씩 뽑는 거야. 왜냐? 다 다른 명이 뽑혔는데 1명씩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A가 뽑혔다면 여기서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4명 중에 1명 뽑는 거야. 그러니까 4콤비네이션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C도 4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C도 한 명이요. 그래, 4콤비네이션이라고. 마찬가지로 D도 4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되는 거야? 1명 뽑아야 된다고.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뭐냐?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 이 문제들이요, 여러분들 뭐 하나 딱 공식 한번 쓰면 끝나고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단계별로 다 뽑아내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동아리 먼저 뽑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동아리 다 다르게. 그 다음에 동아리 다른 애들 중에서 애들 4명씩 다 줄 서 있죠? 그래서 4 중에서 몇 명 뽑는 거야? 동아리마다 1명씩 또 뽑는 거야. 이게 지금 다 그거야. 3개 동아리에서 4명 중에 1명씩 다 뽑는 거죠. 이게 다 연속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다 무슨 법칙이 성립된다? 고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OC의 3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바꿔서 계산하겠죠? OC 3은 좀 불편하니까 뭐로 바꾸라겠죠? OC의 2로 바꿔서 계산이 불편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OC의 2로 봐서 5, 4, 2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2팩으로 나누는 거죠. 이게 그때 훨씬 쉬우니까. OC 3보다 OC가 간단하게 10개예요. 근데 이게 10개가 나오겠고, 이게 4, 4, 4거든요? 답은 뭐가 나온다? 280. 280이야? 확실합니까? 640 아니에요? 4를 3번 곱하면 64 아닙니까? 아, 아니에요? 거기다 10 곱했으니까 640 아니겠습니까? 자,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뽑는 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뽑아야 됩니다. 자, 한 문제만 풀고 조금 쉽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게 뭐냐면 1144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과연 상문제로 변형이 되는지 잘 보세요. 조합 문제인데. 1부터 20까지의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자, 1부터 20까지 홀수는 몇 개가 있느냐? 총 10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걸 하는 건데, 결론 봐봐. 1, 3, 5, 7, 9, 11, 13, 15, 17, 19. 총 10개가 있겠고요. 이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요. 2개를 뽑는데, 그 두 수의 합이 뭐가 된다? 4의 배수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이 되는 경우, 합이 12가 되는 경우, 이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간다라고 풀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겁나게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이거 나누면 할 수 있어. 뭐 노가다하면 가능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17하고 19를 넣으면 몇이 나오냐면 36이거든요? 합이 36까지 가야 돼요. 엄청 많이 타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 별표 치세요. 잘 봐. 이렇게 나눴을 때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기억해야 돼. 잡아봐. 합이 4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 봐봐요. 합의 다의 배수면 우리가 숫자를 뭐로 나눌 거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남는 걸로 우리가 표현할 거야. 이런 거야. 자, 봐봐. 홀수인데 1, 5, 9, 13, 홀수밖에 없으니까 17을 볼게요. 1, 3, 9, 13, 17은 어떤 케이스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남는 거죠? 1이 남는 거지. 자, 이렇게 4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4의 배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거, 1이 남는 거, 2가 남는 거, 3이 남는 걸로 나눌 거예요. 왜 나누냐? 이렇게 나누면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자, 요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그냥 막 풀면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4의 배수로 나오면, 봐봐. 지금 어차피 홀수니까 4의 배수로 나눴을 때 1 남는 거. 그게 뭐냐? 우리 이렇게 쓸게. 첫 번째,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분류에서 누구냐?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4로 나눴을 때. 그게 1, 5, 9, 13, 17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머지가 그럼 뭐인 게 또 있겠냐? 나머지가 누가 있겠냐? 3인 거. 4로 나눴을 때. 그게 누구냐? 3, 7, 11, 15, 19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뽑아야지만 이게 다의 배수가 되냐? 잘 보세요. 여기서 두 개를 뽑았다고 쳐봐. 1이 남는 거잖아. 다의 배수에서 1이 남는 거잖아. 그럼 두 개 뽑으면 더했어. 그럼 봐봐. 이렇게 쓸게. 다의 배수에서 1이 남는 거니까 하나는 뭐 4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나머지 하나는 뭐 4n 플러스 1이라고 쓸게. 예를 들어서. 이해됐어? 그러면 이 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m 더하기 4n 더하기 2가 되니까 4의 배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죠. 왜냐면 4로 나눠 떨어져. 이 때문에 안 떨어져요. 4의 배수 안 되잖아. 여기까지 4의 배수로 묶여요. 4로 묶여가지고 m 더하기 n이 되는데 여기 뒤에가 안 묶여요. 이해됐어? 그러면 나머지가 3 남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4m 더하기 3이고 뭐 4n 더하기 3이었어. 얘네들이 더하더라도 둘을 더해볼게요. 얘는 4의 배수가 안 돼요. 왜냐? 4n 더하기 4n 더하기 6이니까 여기서 4, 이게 6을 4 더하기 2로 바꿀게. 그럼 4의 배수로 앞에가 묶여요. 여기까지 4까지 2가 남아서 안 돼. 8 배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되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은 걸 더하면 4의 배수. 그럼 왜 그러냐? 여기서 뽑으면 1이 남는 거야. 여기서 뽑으면 3이 남는 거야. 그럼 1하고 3하고 더하면 몇이 되냐? 그래, 4의 배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떤 거를 더하면 4의 배수가 되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더하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하는 거지. 아까처럼 합이 4, 합이 8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숫자들을 분류를 시켜. 4의 배수라고 하면 4에서 1 남는 거, 뭐 2 남는 거, 3 남는 거, 4 남는 거 분류시킨 다음에 거기서 어떤 걸 뽑았을 때 4의 배수가 될지를 찾는 거야. 이런 문제들. 자, 요게 이제 그래서 3문제예요. 분류를 해야 돼, 분류를. 숫자를 분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나오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야. 그러면 그걸 더하게 되면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뽑을 때 여기서 하나 뽑아. 이게 몇 개냐?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뭐가 되겠냐? 5 콤비네이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5개 중에 하나 뽑는 거야. 또 뭐가 되겠죠? 5 콤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 더하면 무조건 1, 7 해도 무조건 4의 배수야. 어떤 것 하나씩 뽑아서 해도 다 4의 배수가 나옵니다. 무조건. 그런 것만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나온다? 25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기법들을 모르면 어떻게 풀었을 거냐? 내가 처음 풀었을 때 풀 거야. 무조건.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12가 되는 경우, 합이 16이 되는 거. 이렇게 풀면요. 풀 수는 있어요. 근데 겁나게 복잡해요. 찾는 것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수를 분류한다고 봐요. 자연수를 분류하는 게 되게 중요해. 사실 이거는 옛날에는 배웠었거든요. 자연수를 분류하는 거 정석책 같은 데서. 근데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에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요. 이 분류하는 것들이 상위권 문제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 4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4의 배수에서 나눠 떨어지는 거, 1 남는 거, 2 남는 거, 3 남는 걸로 나눠가지고 문제 푸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뭐 3의 배수로 간다. 그러면
3의 배수에서 뭐 나눠 떨어지는 거, 3의 배수에 1 남는 거, 3의 배수에 2 남는 거에 또 나눠서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 기법, 자연수를 분류해서 푸는 기법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4의 배수가 되는 거 25가지가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적다가 봅시다. 자, 1145번.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했는데. 1145번 보시면요.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이 있어요. 혜원이와 민준이를 포함한 12명이, 10명이 더 있는 거죠. 10명이 더 있어요. 총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여기서 5명을 뽑아요. 5명을 뽑을 건데 5명을 뽑을 거예요. 5명을 뽑을 건데 5명을 뽑을 건데 누구를 무조건 뽑을 거냐? 혜원이와 민준이를 모두 뽑는 경우. 결론은 안타깝지만 혜원이와 민준이는 특혜를 받았죠. 그래서 미리 뽑아 놓는 거예요. 뽑아요. 준영아, 몇 달이 남았냐? 몇 달이 남았어, 뽑는 거? 몇 달이 남았어? 아이, 지금 준영 뽑았다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지 말라니까, 지금 정신 진짜 바짝 차리란 말이야, 지금. 5명 뽑는데 벌써 준영 뽑아놨어요, 벌써.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럼 몇 명 남은 거야? 3명. 자, 여기 몇 명 남았냐, 위에. 하율아. 그래.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0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요. 그럼 답이 뭐겠어? 10 콤비네이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0, 9, 8 되겠고 밑에는 3, 2, 1 돼서 3, 4 그래서 답은 120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뽑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 쉽게 알아서 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뭐 그림을 내가 그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려주는 거야. 심심해서 그려주는 게 아니에요. 뭐 선생님 전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안 그려줘도 머릿속에 다 그려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뭐.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다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하는 거야. 지금 몇 명 뽑아야 되는데 몇 명 미리 뽑혀져 있네? 그럼 누구 뽑으면 되겠네? 이러면 실수할 일이 없어요. 그럼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뭐 특정한 사람을 뽑냐 안 뽑냐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온채영님께서 엄마한테 안 하고 아빠한테 했네요. 자, 어려운 문제로 가봅시다. 나머지 문제도 쭉 풀어보시고 1148번으로 갑시다. 1148번에 보면 자,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물어봅니다. 뭐 나눠서 풀어야 돼요. 많이 풀어보세요. 경우의 수 문제는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가 5켤레가 있는 거야. 10짝. 켤레. 5켤레가 있고 요 A, B, C, D 5켤레가 있는데 각각 2개씩 있겠죠? 발 모양에 따라서 2개씩 있어서 이게 10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5켤레가 있고 총 10짝이 있겠죠? 이 중에서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경우 4짝을 선택하는 건데 4짝을 선택을 해요. 거기서 한 켤레만 짝이 맞아. 그럼 이 얘기는 뭔 소리냐? 한 켤레를 선택을 해. 나머지 2짝은 달라야 돼, 서로.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나눠서 풀어야 돼, 대부분 문제들이. 여기서 일단은 한 켤레를 선택을 해요. 짝이 맞는 거. 한 켤레 선택할 수 있겠죠? 그 한 켤레 선택하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5개 중에서 뭐를 뽑으면 되는 거야? 하나를 먼저 뽑아야 돼. 그럼 2짝이 뽑힌 거야? 걔는 짝이 맞는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OC의 1은 뭐냐? 짝이 맞는 한 켤레를 선택한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얘기가 뭐냐면, 짝이 맞는 한 켤레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벌써 2짝이 뽑힌 거야. 2짝이 뽑힌 거야.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짝은 짝이 안 맞아야 돼. 짝이 안 맞은 거니까 내가 5개 중에 하나 선택했다고 치면 만약 A를 선택했다고 칠게. 그럼 몇 개가 남은 거죠? A를 선택했다고 치면은 A가 지금 뽑힌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남았냐? 그리고 4개가 남은 거야.
이 4개 중에서 일단 켤레를 2개 선택해. 아까 똑같은 거야. 뭐냐면 어차피 짝이 안 맞아야 되잖아. 그럼 짝이 안 맞는 거를 이 넷 중에 짝이 안 맞는 거 2개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뭐 동아리 뽑을 때 동아리 20명 중에 3명 뽑는데 다 다른 놈들 뽑혀야 된다 그러면 먼저 동아리부터 다른 것부터 선택했잖아. 똑같은 거야. 이 4개 중에서도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왜냐? 짝이 안 맞을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먼저 대부분 문제를 보면 있지만 탑다운 방식이야. 위에서부터 먼저 선택하고 밑에서도 고르는 거야.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이건 뭐냐? 동아리 다른 놈 2개, 켤레가 다른 거 2개 뽑겠다는 거야. 켤레 다른 거 뽑겠다는 거야. 켤레가 어떻게 된가? 다른 짝을 뽑겠다는 거지. 다른 짝 켤레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다른 짝 켤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뭐 C하고 D가 선택된 거 해볼게.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럼 여기서 또 2개씩 짝이 있죠. 그 중에서 몇 개씩 뽑아야 되는 거야? 몇 개씩 뽑아야 되겠어? 당연히 하나씩 뽑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 C하고 D가 선택됐다면 이 2 짝이 있잖아. 2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야. 얘도 2개 중에서 몇 개 뽑아야 돼? 하나 뽑는 거야. 이게 뭐가 된다? 2 콤비네이션 1, 2 콤비네이션 1이 되는 거야. 그냥 2 짝이 있으니까 2 짝 중에 하나씩 뽑아서 만나면 이게 다른 짝이 되는 거야. 다른 짝, 다른 켤레가 되는 거야. 짝이 안 맞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해됐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C, D가 만약에 뽑히다고 치면 이 2개 중에 하나 뽑은 거야. 2개 중에 하나 뽑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요 방향, 요 영역은 서로 다른 짝이 된 거야. 짝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이 뒷부분은. 여기까지가 짝이 맞는 한 켤레를 뽑은 거고 이 뒤에는 순전하게 짝이 안 맞는 거 하나씩 뽑으려고 이짓한 거야 지금. 그래서 짝이 맞는 한 켤레 5개 중에 하나 선택했어. 만약에 A를 선택했다고 쳐. 끝난 거야. 짝이 맞는 거 선택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이제 켤레가 4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4개 중에 2개를 뽑아. 왜냐? 짝이 안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4개 중에 2개 선택한 다음에 그것 중에서 하나씩만 뽑는 거야. 2개씩 있겠죠 당연히 2개씩 있을 거야. 짝이 2개씩 있을 거니까 그 2개 중에 하나 뽑고 2개 중에 하나 뽑으면 총 몇 개를 뽑게 되는 거야? 4짝을 뽑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4짝 중에서 2짝은 짝이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뽑은 2짝은 짝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것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 번에 공식을 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뽑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뽑고 뭐 다음 뽑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 대부분의 문제들이. 한 번에 이게 공식으로 쭉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뽑아놨다.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이게 순차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여기는 5가 되겠고요. 여기는 4 콤비네이션 2니까 6이 되겠고요. 여기 2 되겠고요. 2 되는 거니까 답은 120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짝이 있잖아. 네. 5켤레 10짝이 있잖아. 4개를 뽑는데 10짝 중에 4개를 뽑는데 2개는 짝이 맞아. 네. 2개는 짝이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2개는 네. 제대로 맞는 거야. 신발이 똑바로 치는 거야. 지금 신발이 똑바로 치는 거야. 양쪽이 딱 똑같은 거야. 근데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된 거라고? 짝이 안 맞아. 하나는 뭐 아이다스 거 신었다, 하나는 나이트 거 신었다고. 짝이 안 맞는다고. 지금 그거 뽑는 거야 지금. 근데 이쪽은 짝이 맞는 거 뽑은 거야. 그럼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면 2짝 선택. 맞는 거 그냥 갖고 온 거야 그냥. 나머지 2짝은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서 하나씩 갖고 온다고. 그럼 짝이 안 맞겠지 당연하겠지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 거야. 내가 지금 신발 가게를 갔는데 5개가 있어. 이렇게 10개가 있겠지. 5켤레가 있어. 그 중에 짝이 맞는 거 하나 샀어. 5개 중에 하나 골라왔어? 그럼 그건 짝이 맞는 거죠. 2개 내가 짝이 맞는 거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짝이 안 맞는 거 사오려고 그래. 그럼 4개 남은 것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한 짝씩만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그 얘기라고 지금. 이게 그 얘기라고 지금. 일단 뭐 이것도 이제 애들이 어려워해요. 뭔 소리냐. 일단 문제도 이해를 잘 못하는 애들 많고요. 저게 뭔 소리냐.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준 거야. 내가 자세하게. 지금 이게 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가 나오는 건데, 적어도 나오면 잘 나눈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경우가 빠른 경우가 많았죠? 1149번 갑시다. 남자 6명, 여자 2명 주는데 모임에서 4명을 뽑아요. 4명. 4명을 뽑는데,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된다. 이거는 결론은 뭐냐? 남녀로 나눠서 뽑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4명을 뽑을 때 다 쭉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남자 4명, 여자 0명 뽑을 수 있겠고요. 쭉 나눠볼게요. 남자 3명, 여자 1명 뽑을 수 있겠고요. 3번, 남자 2명, 여자 2명 뽑을 수 있겠고요. 4번, 남자 1명, 여자 3명 뽑을 수 있겠고요. 5번째, 남자 0명, 여자 4명 뽑을 수 있겠죠. 나누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남녀로 4명 뽑는 거에 나누면 저렇게 5개로 나눠줘요.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어차피 문제를 못 풀어요. 경우의 수 문제는. 근데 엄청나게 어렵냐? 아니 생각만 하면 저거 못 나누겠냐? 저거 못 나눌 정도의 지능이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봤을 때는.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씩 포함됐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서 1, 2, 3, 4, 5 중에서 뭘 얘기해? 2, 3, 4요. 그래 2, 3, 4. 그럼 이거를 구할 때 결론은 2, 3, 4를 각각 구해서 더하던지 2, 3, 4를 구해서 더하던지 아니면 전체에서 뭐를 빼도 되는 거야? 전체에서 1번과 5번을 빼도 된다는 거야. 어느 게 더 간단할 것 같냐? 이걸 묻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선생님 저는 그냥 2, 3, 4 구해서 더할게요. 어떻게 풀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전체를 구한 다음에 1번과 5번을 뺄게요. 일단 전체는 어떻게 되겠냐? 총몇 명이야? 총 몇 명이야? 12명. 몇 명 뽑아? 4명. 그럼 전체는 몇이 되겠어? 12, 4. 그래! 다 얘를 더하게 되면 12C에 달하고요. 당연히지만 12명 중에 4명 뽑는 거야? 저게 전체인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지. 얘네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 아니면 전체에서 얘네들을 빼겠다. 이 선택하는 거야. 나눠놓고서. 일단은 다 해볼게요. 한번 계산은. 자, 남자 4명 뽑는 거는 어떻게 되겠냐? 하율아. 60, 4요. 그래, 64예요. 대단히 간단하잖아. 교전 안 돼. 자, 우리 준영아. 얘는 뭐냐? 여자 4명 뽑는 건 뭐냐? 64. 결론은 이거에서 이거 빼면 돼요. 64 두 개 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구해도 되겠고 아니면 내가 얘랑 얘랑 다 구해. 그리고 2번 구해볼까요? 2번은 남자 3명이니까 6C 뭐가 되는 거야? 3에다가 여자 6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니까 6C를 곱하면 돼. 이게 2번이야. 어느 게 빠를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얘도 뭐야? 남자 2명, 여자 2명이니까 6C2. 여자 2명, 6C2 곱한 거. 얘는 뭐야? 6C1 곱하기 6C3이 되는 거죠. 이거 더해도 돼요. 어느 게 빠를 것이냐?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봤을 때. 어디가 더 빠를 것 같냐? 하여라. 첫 번째요. 첫 번째, 얘가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얘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얘로 하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그건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나눠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적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거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적어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점이. 잘 나눴냐. 어느 쪽으로 구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정도 한 이렇게 3개, 2개면 그냥 크게 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잠도 깰 겸 1152번 하나 풀어보십시오. 1152번. 나 혼자 풀면 졸리잖아요. 1152번 풀어보세요. 1152번. 자, 잘 나눠보세요.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항상.
자, 좀 거꾸로 구하는 문제긴 한데, 일단은, 요렇게 나눠야 되겠고요. 남자 지원자가 적어도 한 명을 뽑혔다고 했으니까, 1, 2, 3을 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1, 2, 3을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지만. 그래서, 전체는 몇 명이 나오냐? 전체는 12명 중에 3명 뽑느니까, 12 콤비네이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전체에서 4번을 빼는 게 압도적으로 빨라요.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 2, 3번 구하는 것보다. 이때 남자 지원자 수를 구하라는데 계산하기는 여자 지원자 수를 X명을 놓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X명 중에서 X 콤비네이션 3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여자가 X명이라고 두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럼 남자가 몇 명이 되겠냐 하여라. 12-X. 그래요. 이게 그래서 결론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12-x예요. 자, x 구하는 문제 아닙니다. 얘 구하는 문제예요. 12-x. 그러면 선생님 왜 남자 구하는 건데요? 왜 남자를 x로 안 하고 여자를 x로 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해요. 여자가 x명 있으면 그 중에 3명 뽑았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얘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어차피 얘 계산은 얘 계산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 전체에서 여기를 빼. x 콤비네이션 3을 빼면 이게 몇이다? 이게 몇이다? 몇이다? 164. 이게 164다.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거꾸로 보는 문제. 그래서 왜 여자를 x로 놓냐? 그래야지 이게 여기가 12-x면 계산 좀 그지 같잖아. x로 하려고 이걸 여자를 x로 했어요. 이해됐어? 아마 남자를 x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11 콤비네이션 3은 일단 어떻게 되냐? 12, 11, 10이 되겠고 3, 2, 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은 2가 돼가지고 220이 됩니다. 그 얘기는 x 콤비네이션 3은 뭐가 나오는 거냐? 164를 빼면 되는 거니까 56이 나와요. 몇이 나온다고요? 56. 56.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공식 따지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한 다음에 3팩토리에 나눠줘. 요게 5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87에 몇이죠? 87에 56이죠. 87에다가 봐봐 이거 넘어가면 몇이냐? 곱하면 6이죠? 네. 6이죠? 그럼 여기가 876이니까 x는 몇이다? 8이다.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때려 맞춰야 돼요. 그래서 876이면 x가 8이면 되잖아.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x 8이면 남자는 몇 명이 되는 거야? 12-8이니까 남자는 몇 명이 되는 거죠? 4명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x 구하는 거 아니야. 남자 인원수 구하는 거야. 남자 지원자. 그래서 4명이 됩니다. x 8 나와. 계산해가지고. 자, 요거 곱해가지고 87은 56이고 넘어가면 6이죠?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87 곱하기 6이다. 876이다. 그러니까 x는 8이다. 나오겠고요. 계산하면 3차 방정식에서 어차피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뭐 소인수분해해서 일식 차이 나는 거 찾는 게 빨라요. 계산할 때. 그렇게 거꾸로 된 문제들은. 자, 1153번 넘어갑시다. 1153번 넘어갑시다.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과 어른 2명을 뽑아서 1위로 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뽑은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세우면 돼요. 자, 어른 5명 중에 어른 1명 뽑으래. 그럼 뭐가 되냐? 5 콤비네이션? 1이 되겠죠? 오케이? 어른 5명 중에 1명 뽑으래요. 그 다음에 어린이 6명 중에서 몇 명 뽑으래? 2명. 그럼 6 콤비네이션? 2가 되는 거야. 그럼 총 몇 명 뽑혔죠? 3명. 그 3명을 줄 세우래. 뭐야? 그래, 답이에요. 답입니다. 끝이에요.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배열은 따로 해라. 그러니까 뽑는 것과 배열을 구분해라. 그럼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워지면 나눠요. 기본 구조가. 단계를 거치고 나눕니다.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나눈 다음에 또 단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운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요. 뭔 말인지 안 배운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 배운 걸 통해서 어디까지는 뽑고 어디까지는 배열하고 어떻게 나누고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서 잘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안 배운 그 공식을 쓰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계산은
5 곱하기 15 곱하기 6이니까 45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5번 한번 볼게요. 1155번. 꽤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풀어줬다는 거를 안 풀어본다는 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풀어보라는 거야.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푸는 거가 정석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야. 왜냐면 혼자 놔두면요 이상하게 풀어요 애들이. 생각보다 지 맘대로 풀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가르쳐주는 개념대로 푸는 게 아니라 지가 꼴리는 대로 풀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답이 맞았는데도 다 잘못된 답인 거야.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푸는 답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지금 방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풀어주는 거야. 개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정석적인 건지. 자, 지원이와 수미를 포함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요. 일단 뽑습니다. 자, 지민이가 수민이를 포함된 8명에 5명을 뽑아야 나올 때 지민이와 수민이가 모두 포함이 돼야 돼. 자, 그러면 먼저 뽑는 거 볼게. 지민, 그 다음에 지원, 지민이가 아니고 지원, 수민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이 더 있냐? 몇 명이 더 있죠? 6명이 더 있어요. 총 몇 명이 있는 거죠? 8명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지원, 수미를 포함해서 몇 명을 뽑아야 돼? 5명을 먼저 뽑아요. 5명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두 자리에서 누가 들어갔어요. 지원이와 수민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냐? 우리 유준영. 3명. 그럼 몇 개야? 뽑는 게. 몇이 돼? 뽑는 거. 응? 아, 지원 수민이 벌써 뽑아서 들어갔고, 몇 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되는겨. 3명. 그러니까 6 콤비네이션 3이라고. 자, 이게 끝이 뭐 어렵지가 않아요. 뽑았죠? 자, 그러면 이제 뽑힌 거야. 지원이하고 수민이가 뽑혀 있고요. 나머지 3명이 있어요. I don't know. A, B, C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뽑혀져 있는 거야. 지금 5명이 뽑혀져 있어요. 지원, 수민이 뽑혀서 5명이 뽑혀져 있어요. 얘를 줄 세우는데, 어떻게 한다? 지원이와 수민이 어떻게 한다? 이웃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 뽑거와 승려를 섞어놓은 문제죠.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배열하는 거 어떻게 해? 지원, 수민, 이웃하면 얘 한 묶어로 묶어가지고 몇 명 배열하면 되죠? 다 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잘 줄이면 되니까, 이 팩이라는 거죠.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만, 이렇게 수식만 봐도, 아, 어떻게 뽑았구나가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 맘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풀면요, 문제 어려워지면 다 틀립니다. 머리로 못 풀어요. 문제 어려워지면. 한계가 있단 말이야. 왜 정석적인 방법이 좋은 거냐면, 문제가 어려워져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 정석적인 방법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석적인 방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으로. 어려운 문제 풀려 그러면. 편법은 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편법은. 항상 정석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 어떻게 배운 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해보면 6, 5, 4, 20 곱하기 24 곱하기 2니까 답은 960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직선과 대각선의 개수가 먼저 나오는데 일단은 직선은요 점이 몇 개가 필요하면 직선이 되냐면 점이 몇 개가 좀 직선이 되냐면 점이 2개가 선택되면 직선이 됩니다. 근데 순서가 관계가 없어. 봐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점들이 있겠어. 봐봐. 내가 이런 그 문제 풀 때 만약에 진짜 세야 돼. 잘 들으세요. 정말로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도형 문제 나왔어. 근데 세야 되는 거야. 셀 때 제일 중요한 원리를 알려줄게요. 셀 때. 직접 세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요, 2개 선택해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요,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그려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천지예요. 제일 긴 것부터 해야 되잖아. 무조건요, 만약에 진짜 세야 되잖아요? 번호 매기는 거 시작해. 번호 매겨야 돼. 번호 안 매기고요, 그림 그려가지고 하면요, 뭐가 중복되는지, 뭐가 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얘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구분하기가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을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16을 뽑으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그림 그려가지고 직선을 다 만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진짜 세야 됐어. 이게 세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 그때는 항상 노테이션을 해준 다음에 세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세만 해요. 그냥 그림으로 대충 그려서 세잖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절대 제대로 못 셉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요. 셀 때는 번호를 매겨라.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팁이에요. 실제 이렇게 크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정말 세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어. 오마이갓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 지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실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 봐봐. 세 점이 한 직선이 없어. 이렇게 없어. 세 점이 한 직선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2개 선택해가지고 직선 나오는 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냐? 우리 하윤아. 번호 매겨요. 번호 매겨. 1번, 2번, 3번. 그래서 어떻게 2개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1, 2랑 2, 1이랑 달라 같아? 같아? 그럼 충렬은 아니네 일단? 네. 그죠? 그럼 뭐야 충렬이 아니면? 조합. 조합이죠? 그럼 3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는 거야? 2개요. 2개. 그럼 3콤비네이션 이하면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이 3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니까 2개. 그러니까 1, 2, 1, 3.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2, 3. 뽑으면 되는 거야. 1, 2를 뽑으면 이 직선이 나오는 거고 1, 3을 뽑으면 이 직선이 나오는 거고 2, 3을 뽑으면 이 직선이 나오는 거야. 2개 뽑아도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왜 조합인지 알겠어? 왜냐면 순서가 관계가 없어. 1, 2를 뽑으냐 2를 뽑으냐 차이가 없어. 같은 직선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순열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이게 이제 조합이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3개가 한 직선에 있어. 그럼 여기서도 3콤비네이션 이하면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직선은 몇 개야?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택해도 이거 나오고, 이렇게 선택해도 이거 나오고, 이렇게 선택해도 이거 나오잖아. 실제 몇 개 나오는 거야? 저렇게 돼 있으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실제적으로 셀 때는 이렇게 세고 싶어. 자, 우리가 직선을 셀 때는 점을 몇 개만 뽑으면 직선 하나 나오는 거야? 2개. 2개만 뽑으면 되지. 그래서 실제 2개 뽑으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4점이 있는데 직선 몇 개 나옵니까? 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4콤비네이션? 2 하면 되는 거야. 점이 5개 있어. 직선 몇 개 나옵니까? 하면 뭐라고 싶은 거야? 5콤비네이션? 2 하면 되는 거야. 왜냐? 2개만 뽑으면 직선이 나오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 이런 놈들. 하율아, 누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 얘. 직선. 이렇게. 얘 3개가 원래 되겠잖아. 근데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보정시켜줘야 돼. 저런 놈들. 이 특수한 케이스.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실제 셀 때 몇 개로 셌지? 하나요. 1개로 셌지. 1개로 센 거를요, 다 없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몇 해준다? 1 해줘. 1개 취급한다, 이거야. 저렇게 세 직선이 한 점 위에 있으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실제 우리가 셌을 때는 3콤비네이션 2로 해가지고 몇 개로 셌죠? 3개로 셌잖아. 3콤비 2다. 미안해. 3콤비 2로 했잖아. 원래 3콤비네이션 2로 해서 3개로 셌지. 그걸 먼저 빼서 없애. 없애버려. 3콤비네이션 1에서 셌던 동안은 다 없애. 근데 몇 개 취급하겠다는 거야? 1개. 1개 취급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이거 보정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면 3콤비네이션 2를 해가지고 다 빼버려. 그 다음에 몇 개 취급하겠다는 거야? 1개 취급해.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4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지금 문제인 거야. 지금 우리가 그냥 N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세고 싶은데 그걸 방해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 거야.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야. 이런 놈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또 어떤 놈이 있냐?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으로 4점이 한 직선이 없었으면 몇 개가 나와야 돼? 4콤비네이션? 2가 나왔어야 되지. 근데 걔 다 없애야 돼. 그럼 몇 개 취급해야 돼? 하나요. 그래. 이렇게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직선이 없으면 3점 이상의 한 직선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해피해. 문제가 너무 쉬워. 그냥 뭐 10개 중에서 그냥 2개 뽑으면 끝나는 거야. 그냥. 만약에
아무 점도 세 직선이 한 직선이 없다. 그게 지금 몇 번이냐? 1156번이야. 자 봐. 1165번을 잘 보세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없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몇 번에서? 1156번에서. 이러면 문제가 겁나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몇 개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직선 뽑는 거는? 점 몇 개만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2개. 그러니까 1156번은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5개 중에서 몇 개 뽑아? 2개.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답이 10이에요.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겠죠. 당연하죠. 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나오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맞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이거 틀리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포함될 거라고. 누가 포함된다고? 이런 게 포함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포함된 문제들을 한번 살짝쿵 한번 봅시다 이거야. 이런 게 포함된 문제. 자, 여기는 없는데 없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여기는 없어요. 이 문제 왜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읽게요. 자,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림으로. 자, 12개의 점이 있어요. 이 12개의 점을 통해서 두 개를 뽑아서 직선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총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저기서 과연 직선이 몇 개가 생길 것인가? 12개의 점이 있는 거야. 이렇게 12개의 점이. 그러면 저기서는 직선이 몇 개 나오냐라고 한다면 12개의 점이니까 저게 한 직선이 아무것도 없어. 3점 이상이. 그럼 그냥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2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럼 너무 해피했겠죠. 오케이 했으면 좋은데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걸 보정시켜야 되느냐? 3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랑 4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를 찾아야 돼. 자, 먼저 3점이 한 직선이 있는 경우를 찾아볼게요. 첫 번째, 누가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끝이에요? 4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건 나중에 찾을게. 또 3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건 또 있어요? 4개. 대각선. 오케이. 대각선, 오케이. 접수. 그러면 요렇게 5, 6, 또 이쪽 7, 8. 무려 8개가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야. 얘네들이 다 어떻게 몇 개 칙표한다고? 다 없애버리고 몇 개 칙표한다? 1개. 이거 8개. 이거를 일진을 해줘야 돼. 3점이 한 직선에 있으니까 저 8개를 플러스 8을 해주고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1개 취급해야 돼요. 8개. 보정을 시켜주는 거야. 3개 취급했던 거를 다 빼버리고 1개 취급하자. 이 얘기야. 지금 그 얘기야. 저기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냐? 이해돼? 이게 지금 3개 취급했던 거를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세는 것보다 몇 개 더 된 거야? 2개를 더 된 거야. 2개 더 된 거 다 빼버리자. 8개씩 2개 더 됐다. 다 빼버리자. 보정시켜주자. 이거 살 때 다 따로 샜어. 다 따로 샜던 거 다 보정시켜줘야 돼. 지금 저 상황은. 그래서 요게 지금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어요.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게 8개가 있는 거야. 이걸 보정시켜준 거야, 지금. 다 빼버려가지고 3개 다 빼버려서 1개 취급하겠다 이거야. 다 보정시켜준 거야. 이건 두 번째 이제 누구 세야 되냐?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걸 세는 거야. 몇 개가 나오냐? 자,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짓을, 이거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요거를 3개 보정해줘야 돼. 그래서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2 더하기 1 하나 취급하겠다 이거야.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는 저 3개가 나와요, 3개. 저거를 보정시켜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5개가 한 직선에 있으면 어떻게 보정될까? 느낌이 오죠? 5개가 한 직선에 있어. 그럼 어떻게 보정될까? 하연아, 어떻게 보정되겠냐? 5개가 한 직선에 있어. 5개가 한 직선에 있어. 그럼 어떻게 보정되겠어? 마이너스 5 콤비네이션 2 한 다음에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죠.
뭐, 세 개나 네 개만 해준 거는, 뭐, 그 이상은 다 같은 원리잖아. 다, 거기서 셀 수 있는 거 다 센 다음에 몇 개 취급해주면 된다? 다 빼버려서 한 개 취급하자. 다 빼버리라는 거야. 우리 여러 개 취급해준 거 다 빼버려. 그 다음에 몇 개 취급하자? 한 개 취급하자. 그 얘기야, 지금. 그거 보정해준 거야, 지금. 왜냐면, 여기 다 됐거든. 여기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다는 거야. 다 된 거니까 보정을 해줘야 돼, 지금. 다 구분해서 했단 말이야. 거꾸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보정하는 거? 네. 이게 답이야. 자, 요것들이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 자, 도형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조금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57번에 대학성 호수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풀어도 되죠. 자, 대학선에 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대학선 공식을 우리가 중2 때 배우겠지만, 자, 봐봐. 생각해봐. 자, 봐봐. N각형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자. N각형에 이렇게 있어.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대학선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N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대학선이 나오는데, 그때 대학선이 아닌 놈이 몇 개가 나오냐? 이거야. 이게 몇 개가 나오겠냐? 변이. NG. 그래, N개 빼주면 돼. 이게 대학선 개수야. N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다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 변만 대학선이 아니잖아. 그 변이, N각형 변의 개수가 N개일 거 아니야. 그 N개는 빼달라는 거야. 요게 조합으로 대학선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당연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안 구하죠. 중학교 1학년 때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난 그거 증명할 수 있다. n분의 n-2 n 곱하기 n-2 나누기 그죠? 약간 튀었는데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공식을 외울 때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안 잊어버려. 잘 봐. 내가 이게 만약에 N각형이야. 한번 설명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이거는 이해됐죠? N개 중에 두 개 뽑은 다음에 요건 대학선이 아니잖아. 그거 뺀 거야. N각형이니까 N개 변이 있겠죠? 그 부분만 뺀 거야. 어렵나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랑 어떻게,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가르치냐? 우리 기억나냐, 예준이는? 자, 되게 쉬워. 봐봐. N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얘 별이 많을 거야. 이게 N각형이 막 있어서 막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한국점에서 얘가 대학선을 그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나오냐면 봐봐. 자기 자신한테 더 빼야 돼. 양옆으로 가는 거 빼야 돼.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선의 개수가 몇 개냐면 n-3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랑 자기 양옆에 가는 건 대학선이 아닌 거야. 이게 N각형이니까 지금 이게 N각형이야. 생각해보자고. 한국점에 봤을 때 이게 N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는데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랑 양옆에 가는 건 빼야 돼. 그건 대학선의 개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한국점에서 갈 수 있는 대학선의 개수 몇 개 나오냐면 n-3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왜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빼고 양옆에 가는 거 빼니까 3개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꼭지점당 n-3개를 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얘도 몇 개 가겠냐? 만들 수 있는 게 n-3이죠. 얘도? 근데 그게 몇 개 있어? n-3 몇 개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n-3은 곱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봐봐. 이쪽에서 쓴 놈이랑 이쪽에서 쓴 놈이랑 같아. 중복이 돼. 그러니까 뭐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준다. 이게 공식인 거야.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식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외우지 않고 생각할 때. 왜냐면 2로 나눠준 거는 이쪽에서 셌을 때랑 이쪽에서 같으니까. 그걸 나눠준 거야. 두 개를 한 개 취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근데 얘랑 똑같아요. 계산해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방식, 1학년 때 걸 배운 거고, 이건 뭐로 푼 거죠? 조합으로 푼 거고. 그죠? 그때 조합을 안 배웠었으니까 이거 쓸 수가 없었겠죠. 뭐 선생님은 가능했지만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얘를 더 많이 쓰죠. 얘가 더 간단하니까. 사실 실제로 도찐 개찐이에요. 얘 계산해보면 n 곱하기 n-에다가 이거 나눴거든요. 이게 이거잖아. 네. 그 다음에 n으로 빼요. 그럼 이게 통분하게 되면 이게 2분의 2n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n제곱 마이너스 n이죠. 뺐으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 2로 묶이면서 n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형식이 나와요. 어차피 같은 놈이에요. 당연히 다를 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이쪽 왼쪽은 조합으로 대학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고 이쪽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식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이제 대학선의 개수를 N각형에 세는 공식입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적어놓으시면 뭐가 된다? N 콤비네이션 2에서 N을 빼는 거다. 이 N은 변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1160번. 시간이 없지만 열심히 해서 오늘 유형 24번까지 가야 되니까 힘을 내십시오. 빨리 갑시다. 1160번. 정삼각형에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삼각형은요, 구하여 그러면 점이 몇 개 필요할까? 하유라. 3개요. 그래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1, 2, 3 부분이나 3, 2 부분이나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어차피. 근데 봐봐. 언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아까 똑같아. 이렇게 나오면 삼각형 만들어져요. 세 점 나오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애 문제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 오 마이 갓! 얘 이렇게 선택하면 삼각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얘는요, 다 빼야 돼. 한 개도 안 나와. 아까 전에 직선에서는 다 빼고 한 개 취급했잖아. 근데 얘는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빼고 끝이에요. 왜냐면, 안 나와. 한 개도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다 빼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3을 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4개가 한 직선이 있어. 그럼 여기 삼각형 만드는 개수는 4 콤비네이션 3이겠죠. 4개 중에 3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러면 4 콤비네이션 3에서 다 빼야 돼. 왜냐면 하나도 안 나와. 4점이 한 직선이 있으면. 마찬가지야. 5개가 한 직선에 있어. 삼각형? 5개 중에 3개 뽑아봤자 아무것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와. 이렇게 뽑으나, 뭐 이렇게 뽑으나, 아무것도 삼각형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1도 더해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1도 더해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무것도 안 나와. 한 개도 남지 않아. 개털이에요. 자, 그러면 1160번은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9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데, 그러면 답으로 쓸 때는 그 콤비네이션 3 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보니까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3개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 한 거를 3개를 곱해가지고 보정시켜줘야 돼. 왜냐면 4개가 한 직선에 있는 게 한 직선에 있는 게 무려 3개나 있어요. 그거 보정시켜줘야 돼. 조심해야 되는 건 삼각형은 뒤에 더하기 1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 개도 안 나와요. 한 개도 남는 게 없어. 개털이야. 그래서 빼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 느낌과 필링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를 또 풀 수 있냐? 1164번을 풀 수 있는 거죠. 한번 풀어볼래요? 1164. 이 보정을 잘 하시면 됩니다. 1164. 3개 뽑는 보정. 1164번에는 16개의 점이 있습니다. 4 곱하기 4. 1164. 이 보정.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랑 4점이 한 직선에 있는 경우랑 정확히 나누셔가지고 다 보정을 때리셔야 됩니다. 1164번은. 다 보정하는 원리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보정하는 원리. 그래서 결론은 3점이 한 직선에 몇 개 있냐, 4점이 한 직선에 몇 개 있냐, 이걸 다 찾으셔야 됩니다.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 보정을 때려야 돼요.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1164번이에요. 요거 풀 줄 알면 뭐 직선이나 삼각형이나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봤을 때. 유명하셨어요? 자, 일단은 16 콤비네이션 3이 오겠죠? 16 중에 3개 선택하는 거.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정을 때려야 됩니다. 과연 잘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첫 번째 찾아야 될 거는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케이스 좀 찾으시면 되겠고요. 3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
첫 번째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 케이스. 두 번째로는 네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세 점 한 직선이 있는 거 몇 개 찾았냐? 몇 개 나왔습니까? 오 마이 갓! 몇 개 나왔어요?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 없어요? 아니 4개. 네 개죠? 대각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 1번, 요렇게 가는 거 2번, 요렇게 가는 거 3번, 요렇게 가는 거 4번에서 태점이 할 수 있는 건 4개가 있습니다. 도정 때릴 때 4개. 대각선도 다시 보자. 가로 세로만 보면 큰일 난다. 대각선도 보자 안 보자? 보자. 대각선 안 봐서 집에 갈 수 있다. 꼭 보자. 이해되나요? 4개. 이렇게 4개 나오는 거야. 엄청 어렵지 않죠? 자, 4점은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각선. 아홉, 10개 나옵니다. 무려 몇 개 나온다고요? 10개. 이 보정을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3이 보정인 거고, 얘는 뭐죠?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이 보정인 거예요. 4개 중에 선택하는 거. 그래서 곱해요. 4를 곱해요. 4 곱해서 마이너스 3 콤비네이션 3. 또 10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4 콤비네이션 3. 답입니다. 자, 원리만 알면 뭐 이거 진짜 직접 세라 그러면 여러분들 세다가 죽어버릴지 몰라요. 6개 중에서 삼각형 몇 개 나오냐 세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예준아 셀 수 있겠냐? 16개 중에 3개 뽑아서 삼각형 나오는 거 다 세보라 그러면 뭐 직접 손으로 세가지고는 아마 못 풀겠죠?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죠. 번호 매겨가지고 1, 2, 3, 1, 2, 4, 1, 2, 5 나오는 거 하나씩 다 체크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다 됩니다. 뭐 쉽지 않겠죠? 자, 됐나요?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 넘어갈게요. 평사로 넘어갈게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데 오늘 유형 24번 오늘 목표 조금씩 오버되긴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또 자세히 설명해줘야 되잖아. 또 시간 없다고 대충 설명하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이라 이해되냐? 괜찮아? 네. 죽을 만큼 어렵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 자, 평사는 뭐냐? 평사는요, 직선이 몇 개가 포함되냐면, 봐봐. 얘도 순서는 관계가 없어요. 왜 다시? 자, 여기서 평사를 구하라 그러면, 평사는 몇 개가 선택돼야지 평사가 하나 나오냐면, 계산 알아서 해보세요. 자, 계산은 뭐 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평사는 가로줄에서 몇 개 선택하면 되냐면, 평사는 가로선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2개. 평사가 나오면 이 가로줄 중에서, 이 가로가 몇 개 있죠, 지금? 4개 있죠. 이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야 돼요. 평사가 나오는 거죠. 다 콤비네이션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했다고 봅시다. 두 번째, 요 세로줄 중에서도 몇 개 선택해야 되는 거야? 2개. 이 세로줄이 또 이렇게 있죠, 4개가. 이 중에서 또 2개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는 1, 3을 선택하고 여기서 1, 3을 선택하면 이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나. 여기서 1, 3을 선택하고 여기서 1, 3을 선택하면 이런 평사가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가로줄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세로줄 중에 2개 선택하면 하나씩 나온다고. 그게 평사. 하나씩 나온다고. 왜냐면 1, 3 선택하면 이게 선택됐죠. 여기서는 이렇게 선택됐죠. 그럼 이 평사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줄 중에서 2개 뽑고 세로줄 중에서 2개 뽑으면 평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걸 약간 응용한 게, 뭐, 1165번 너무 쉬우니까 좀 민망하죠? 5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이해하면 돼요. 1165번은 5개 중에 전을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쉽단 말이야. 1165번은.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뭐 다 맞죠. 뭐 누가 틀리겠냐? 그러니까 1166번처럼 내는 거야. 1166번은 위쪽에서 평타 하나 만들고 왼쪽에서도 만들고 오른쪽에서도 만들 수 있죠. 세 군데서 만들라는 거야. 1166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위쪽에서 평타 만들어지고 왼쪽 아래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오른쪽 아래에서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다 더해라. 그게 1166번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세 군데서 나오는 거니까 세 군데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전체 평행사면 넓이를 구하여라. 합의 법칙을 쓸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 영역이 있잖아. 1166번은 같은 원리인데 요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 뭐 원리는 한 하면서 넘어갈게요. 시간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약간의 변형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요. 1167번, 1168번 이런 게 다 변형 문제들입니다. 변형 문제들인데 일단은 뭐 직사각형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직사각형도 평행사형을 만드는 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167번 한번 풀어보시고 1167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1168번도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1167번, 1168번 어떻게 풀면 될까요? 원리는 알았는데 그걸 내가 과연 응용할 수 있을까? 자, 응용하는 기본 원리는 직접 세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보는 순간 알았다. 천재예요. 자, 보는 순간 알았다. 천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장담할게요, 여기 없습니다. 천재급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천재급이었으면 여기 나한테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줄게요. 여기는 천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시면 돼요. 뭐 남들보다 이해 능력이 좋을 수는 있겠죠. 머리를 잘 써서 평소에. 하지만 아니어도 포기하지 말자. 4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4개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사각형을 구분할 때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과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과 변의 길이가 3짜리인 거랑 다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한 개씩밖에 없어. 이게 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생각보다 가르쳐주면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도형 문제 되게 많이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설명을 듣고 오잖아요.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가르쳐보면. 그래서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가 나오면 사실 좀 쉽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트렌드는요 도형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 있어요. 트렌드 자체는 도형 문제는 어차피 풀다 보면 뻔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잘 나오진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습니다. 자, 뭐 자주 나와요? 글로 써져 있는 거, 말로 써져 있는 거. 아하. 그 말로 써져 있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상황으로 내요. 어렵게 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번도 풀어보지 않은 상황이야.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잘 보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조금 시간이 갔지만 우리 예준이가 좀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좀만 힘을 내시고 자, 궁극적으로 뭐냐? 이 경우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황을 딱 줬어. 그럼 우린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직접 세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직접 세면서 세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소에 잘 열심히 셌던 애들은 세다 보면은 이거 순열인데? 이거 조합인데? 이거 세다 보니까 이 상황인데? 이게 매칭이 딱 되는 거야. 왜냐?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배운 개념으로 출제할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세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냐면
세다 보면은 그 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상황이 나온다고. 보자마자 이거 순열이냐 조합이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럼 천재라니까. 몇 개 이렇게 세봐. 이거 몇 개 세다 보니까 이거 세다 보니까 이거 순열인데 이거 타는 순열인데 이게 딱 느낌이 오는 거지. 세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보라는 거야. 이웃하는 순열도 세보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세보고 세보면서 그게 어떤 원리인지를 깨닫게 되면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세겠지. 세다 보면 이걸로 세면 되겠는데? 이걸로 이 공식으로 쓰면 되겠는데? 이게 안다는 거지. 보자마자 천재여서 보자마자 너 걔야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없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닌 애들은 직접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많이 했던 건데 이거 뭐야 내가 그거잖아. 이게 되는 거야. 왜냐? 내가 세보면서 다 배웠던 것들이잖아. 배운 거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1147번, 67번도 한번 물어볼게요. 좀 어렵지만. 자, 여기서 일단은 직사각형은 몇 개가 나오냐? 지금 가로 몇 개죠? 가로가 4개인가요? 가로 4개예요? 세로 몇 개죠? 못 세요? 세로 4개 아니에요? 세지 못해요. 그래서 가로 4개, 세개도 4개예요? 여기서 셀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자, 여기서 일단은 가로 4개, 세로 4개에서 셀 수 있는 거는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 2를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는 뭐가 문제냐? 여긴 정사각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지? 직사각형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정사각형도 있는 거. 근데 문제에서 정말 짜증나게 정사각형이 아닌 것만 해. 그럼 결론은 뭐야?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서 뭘 하라는 얘기냐면 여기서 정사각형 개수 빼!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결론은. 저렇게 세면 정사각형이 딸려 들어간다. 지금 정사각형 개수 빼라는 얘기야. 결론은. 그러면 이것도 나눠야 돼요. 정사각형 개수를 또 열심히 세야 되죠. 그래, 세보자. 자식 정사각형 개수 너 죽었어. 그러면서 세는 거죠. 셀 때 잘 보세요. 내가 설명해주면 아니 뭐야? 에이 저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세다 보면 자, 첫 번째 변이 1개인 거. 변의 길이가 1인 거. 야, 여기 누가 봐도 몇 개 나올 거 같냐? 변의 길이 1인 거. 9개. 그럼 어떻게 뽑았냐? 봐봐. 여기서 변의 길이 1인 게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가로에서 변의 길이 1인 게 몇 개 나와? 자, 다시 한번 뜬다. 가로에서 변의 길이 1인 게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3개예요. 가로에서 변의 길이 몇 개 나온다고? 1인 게 3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맞죠? 또 가로에서 3개예요. 그럼 세로에서 몇 개가 되죠? 3개요. 3개예요. 그래서 몇 개가 된다? 9개인 거야. 자, 이 원리야. 다 가로세로 따라세요.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변의 길이 1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냐? 하여라. 그래. 그럼 변의 길이 2인 거 가로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변의 길이 2인 거 가로에서 몇 개 나온다? 2개. 이거 세로냐? 세로 뭐 상관없죠.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가로에서 2개 나오는 거야. 변의 길이 2자리인 거. 그냥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세로에서도 가로에서도 뭐가 나온다? 이렇게 몇 개 나온다? 2개. 세로에도 2개 나와. 그럼 뭐 몇 개 나온다? 4개. 이거라는 거지.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 그럼 변의 길이 3개 남은겠죠? 뭐 어디에 몇 개 나오고 있냐? 변의 길이 3자리 정사각형은 하나지.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니까 가로도 1개, 세로도 1개니까 1개 나온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센다는 거야. 그러면 다 더하면 이게 정사각형의 개수예요. 몇 개냐? 14개 빼주면 된다고. 이게 14개다. 이렇게 센다는 거지. 나눠가지고.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개념을 적용하는데 항상 나눠. 그냥 막 세는 게 아니야. 나눠서 세는 거야, 항상. 정사각형 누구누구 나와. 변짜리 1짜리, 2짜리, 3짜리, 4짜리, 5짜리 나눠라는 거야. 나눠가지고 또 원리를 찾아.
가로, 세로니까 각 길이가 가로도 1이요, 뭐 세로도 1이요 되고 이런 거 다 찾는 거야. 그래서 그 짝을 세는 거죠. 그래서 고백 법칙을 또 적용시키죠. 그냥 마구잡이를 세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 각각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죠? 누가 샜는지 모르겠지만, 참 머리 좋은 놈들이 많아요. 수학자들 중에서. 그치? 예준아, 머리 좋은 놈들 많죠? 해보니까. 아니야? 없어? 없어? 이해되냐? 자, 그럼 4코미시 2는 몇이냐? 6인가? 66에 36에서 14를 빼니까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2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1168번 어떻게 풀면 될까? 따라란. 따라란. 여기까지 풀고 이제 끝날 건데. 1169번은요, 쉬워요. 이게 상문제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데, 뭐 나중에 풀어보세요. 되게 민망해가지고, 안 풀어줄게요. 368번 어떻게 풀면 될까? 어떤 원리를 이용하면 될까? 변형 문제인데. 생각해보자, 이거, 우리가. 1168번. 색칠한 부분을 포함해야 된대. 색칠한 부분. 자, 1118번에서 일단은 가로줄에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로줄에서 저기가 포함되도록 선택하는 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가로줄에서. 가로가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어요. 가로가 6개가 있어요. 가로가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디가 포함되어야 되냐면 여기가 그 가운데 여기가 들어가야 돼. 이 부분이. 그럼 총 6개가 있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가로 세로 나눠서 생각합시다. 한 번에 다 생각하면 어려우니. 그러면 이 3, 4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6개 중에 2개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치?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여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단 안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셋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안 들어가. 요 위에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안 들어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 밑에 3개 중에 2개 선택해도 안 들어가. 그걸 빼면 돼. 그럼 저희가 들어가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봐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이 그럼 얘가 들어가는 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빼지 말고 그럼 보세요. 이거의 기준으로 선생님 잘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더 빠르지 않아요? 봐봐. 이거의 기준으로 위에 거 중에 하나 뽑고 밑에 거 중에 하나 뽑으면 돼.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저 부분이. 이게 뭔 소리냐? 봐봐. 여기서 2개 선택하거나 여기 2개 선택하면 절대로 여기 안 들어가지. 그건 뭔 소리냐? 이거를 기준으로 여기 위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 밑에서 하나 선택하면 이 부분이 무조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야. 지금 뭔 말 이해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어떤 선이 선택돼야 되냐면 이 위에 3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 이 밑에 중에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만약에 위에서 얘가 선택됐어. 그럼 얘가 들어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봐. 보자마자 알면 천재인 거야. 세보는 거야. 어떻게 되면 저게 들어갈까? 그걸 보는 거야. 이게 그냥 보자마자 보여. 천재라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야 저기가 들어갈까? 어차피 2개 뽑는 거잖아. 어떻게 2개 뽑으면 들어갈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1, 2, 3 중에 하나 뽑고 4, 5, 6 중에 하나 뽑으면 100%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몇 개야 그게? 그게 몇 개야? 1, 2, 3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3 콤비네이션 1. 여기 지금 4, 5, 6에 하나 뽑는 거니까 3 콤비네이션 1. 그 몇 개가 나온 거야? 9개. 위에서 하나 뽑고 3개 중에 하나 뽑고 밑에서 하나 뽑으면 무조건 들어간다고. 이게 되게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뭐 2를 뽑고 뭐 6을 뽑았어. 그럼 여기 들어가잖아 무조건. 그래서 가로에서 여기가 들어가게 하려면 그러면 뭐가 된다? 3 콤비네이션 1 곱하기 뭐가 된다? 가로줄에서 봤을 때는 3 콤비네이션 1 곱하기 3 콤비네이션 1 뽑아서 몇 개가 나온다? 9가지가 나온다. 그럼 세로에서 다시 한번 세로에서 봅시다. 세로에서는 또 세로에서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데 이번에 어디가 들어가야 돼? 요 놈이 들어가야 돼. 요 영역이 들어가야 돼. 자 이제 여기 이 원리를 알았잖아. 그럼 뻔하지. 요쪽에서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요쪽에서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에서는 결론은 뭐냐?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나온다. 그게 몇 개야? 8가지. 이 둘을 곱하면 답이 된다 이거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뭐냐면 가로 세로를 나눠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해. 한 번에 선택하는 건 어려워. 그러면 세보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는 거야. 아니, 보자마자 보이면 여러분 천재라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 나도 그렇게 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렵지 이게. 생각해보는 거야. 세는 게 최고죠. 근데 봐봐.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께 쉽게 내셔가지고 정말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많이 보던 게 나왔어. 그러면 외워서 맞힐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꼬았어. 그럼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로 선생님 전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봤기 때문에 천재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좋겠지만 내가 분명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문제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야. 나눠가지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규칙이 뭘까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그게 사고력인 거야. 그래야지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냥 천재여서 보자마자 풀면 참 좋겠지만 그건 여기 없다니까. 나도 그렇지 않고 나도 천재가 아니니까 선생님도. 결론은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사고할 수 있게 되고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야. 처음 보는 상황이 나와도 생각해서 너가 새롭게 답을 찾아내라. 배운 거를 응용시켜서. 그거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지금의 수학에서 원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